박사님, 한국에서는 아토피가 없었는데 캐나다에 와서 오히려 아토피가 심해졌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왠지 캐나다 하면 대자연이고 공기가 좋아서 아토피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캐나다가 이제 정말 공기가 좋다고 해서 아토피가 안 생길 거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에서와 캐나다에서 아토피가 생기는 원인이 다른 건가요? 유린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건강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뉴리TV PD 스텔라입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렀다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한국과 캐나다에서 아토피가 생기는 이유가 다른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한국에서는요, 이제 대기 오염도 많고 미세먼지도 많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가공식품, 그 다음에 이제 삶이 굉장히 스트레스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토피가 더 많이 생기는 거고요. 캐나다는 그거 좀 달라요. 이제 여기는 좀 한국보다는 좀 더 느슨하게 이제 일상생활이 가는데 문제는 다 자연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봄, 여름, 네. 가을 계속 꽃가루 날려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집이 좀 많이 낡잖아요. 네. 한국처럼 막 계속 새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 먼지, 진드기라던가 곰팡이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아토피를 더 많이 만들어줘요. 특히 캐나다 겨울은요 굉장히 길고 맞아요. 굉장히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약해져가지고 우리가 아토피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알러지들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제 한국엔 없었던 그런 새로운 이제 알레르겐, 우리가 이제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런 아토피들도 심해질 것 같은데 평상시에 예방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보습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거, 그 다음에 건조하지 않게끔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염증 반응하고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이라든가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은 최대한 안 먹는 게 좋죠. 그리고 집안에서는요, 공기청정기나 또는 제습기 또는 알레르긴 차든 침구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로는 우리가 오메가3나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 아토피가 생기는 게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생기는 원인들은 다 다르지만 이렇게 영양제와 그 평상시에 그 생활 습관으로 좀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추천해 주신 오메가3라든지 그 비타민 D3,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평상시에 환자들을 상담해 주시면서 어떤 환자들의 사례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제일 먼저 이제 오메가3에 관련된 것들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영양 상담을 할 때 고지혈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40대 여성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고지혈증 식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보는데 보통 제가 상담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이제 쫙 이렇게 스캔을 하거든요, 한번. 근데 얼굴도 굉장히 붉고요. 그다음에 손도 막 갈라지시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했더니 되게 오래됐는데 이게 점점 심해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지혈증 식단과 같이 이제 오메가3를 좀 꾸준히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내원하셨을 때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셔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네. 저도 아토피는 없지만 평상시에 오메가3라든지 달맞이꽃 종자유를 먹으면 좀 얼굴에서 광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습이 확실히 되나 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비타민 D3는 아토피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서 이상하게 여성분들이 좀 많은데 이분은 이제 50대 분이셨어요. 그런데 들어오실 때부터 좀 많이 우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좀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으셨어요. 네. 그리고 아토피 증상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식단을 작성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비타민 D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가셔서 이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비타민 D 수치가 굉장히 낮으셨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영양제도 같이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어쨌든 비타민 D는 우리가 우울감을 좀 낮춰주는 데도 효과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울감도 좀 더 많이 나아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통, 이제 비타민 D하고 근육통이 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활발해지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D3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있군요. 네, 예, 혈액 검사로 그렇구나. 해요. 아니 이게 아무래도 아토피가 있다 보면 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노출된 옷도 잘 못 입고 네, 맞아요. 잘 못 다니니까 더 우울한 감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아토피 가지신 분들이 우울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네. 지금 보니까 800억 유산균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우리가 400억, 뭐 800억 이렇게 있는데 네. 800억을 추천해 주신 이유는 뭔가요? 아토피가 있다는 건요, 면역이 안정되지 않거나 균형이 깨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살리려면 그래도 400억보다는 800억이 더 나아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면역세포의 거의 대부분 70%는 장에 몰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장에 좋은 균이 많이 있을수록 훨씬 더 면역력이 올라가고 안정되기 때문에 이제 아토피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렇게 각각 영양제들의 역할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영양제를 다 같이 먹어도 괜찮나요? 다 같이 먹어도 괜찮은데 또 세 개를 한꺼번에 먹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침에 오메가3하고 비타민 D, 특히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이 같이 있어야지 흡수가 더 잘 되니까 이거를 같이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식전에 드시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박사님, 근데 아토피에 그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것 중에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토피에 또 방해가 되는 음식이 있나요? 좀 강한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늘. 마늘이요? 예,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이제 마늘의 향과 그다음 맛을 좌우하는 건데요. 이게 항염증 작용도 하고 굉장히 좋은데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아토피를 확 올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특히 생으로 이렇게 막 그 싸 먹을 때 같이 먹을 때 그럴 때 훨씬 더 많이 올라올 수 있고요. 그럼 나는 마늘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익혀서 먹으면 좀 더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빼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모든 음식에 이거를 다 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내가 어떨 때 가장 많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본인이 관찰일지를 좀 쓰셔야 돼요. 관찰일지요? 예. 근데 특히 마늘은 생으로 드시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고추 같은 경우도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맵고 그다음에 자극적인 맛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또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 아토피를 더 많이 올라올 수가 있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추도 좀 익혀서 먹거나 아니면 좀 더 자기 목록에서 빼버리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막 열이 나거나 이렇게 매워가지고 확 올라오는 자극적인 반응이 안 좋은 거군요. 예, 아토피가 더 많이 이렇게 확산돼요. 예. 그러면은 아토피 관리하는 데는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개인의 반응을 좀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내가 이걸 먹고 아토피가 생겼다, 이거는 괜찮았다, 그런 것들을 목록을 잘 이렇게 기록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제 주변에 그 엄마들이 자기 아이가 아토피를 겪고 있는데 아토피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키가 작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네. 근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키가 작은 건가요? 네, 맞아요.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성장 속도가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밤에 자꾸 많이 깹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충분하게 잠을 자야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성장 호르몬이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아토피가 있어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자꾸 이렇게 빼다 보면 영양 결핍이 생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이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토피를 가진 이렇게 키 때문에 고민이신 어머니들한테는 너무 좋은 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영양제와 생활 습관으로도 아토피를 이겨낼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박사님,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박사님이 알려주신 영양제와 생활 습관으로 아토피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양제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기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유리TV와 함께 건강한 피부, 건강한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